이제 요 문제풀이 요 미래보험교육원에서 보험 수학, 그다음에 뭐 SOA 시험, 이제 스템, 이게 이제 Short Term Actuarial Mathematics라고 하는 스템 그거 녹화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IFRS 17 제가 말씀드린 국제회계 기준 이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볼 시간 없고 주로 이제 회사에 있는데 그거를 알고 싶어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들으라고. 그래서 뭐 많이는 안 듣고 뭐 지금 현재 한 6, 7명 듣는데 그거 들으면 꼭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험계리 사회에서 지금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잘 못 써. 유종환입니다. 그 뭐 여기 이제 두 분은 전에 다른 문제풀이 말고 다른 거 들었었죠, 그죠? 그 저는 현재 이제 그 프리랜서 컨설팅, 그리고 이제 한국 계리사회에서 또 IFRS 17 관련돼서 뭐 이제 업계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거, 큰 회사들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전문적인 어드바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과목 이름은 계리 모형론인데 나는 딴 거 가르치는데 성균관대 이제 계리 대학원 거기에서 이제 계리 모형론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경제학을 하고 보험업계 들어왔다가 이 보험 산업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다. 예? 여러분들은 왜 보험 계리를 하게 됐어요? 이게 학원 강의를 이런 거 잘 안 하긴 하는데 잠깐 좀, 여러분들 시험 연기되니까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1차 보시는 거죠? 1차 지금 두 번째 보시는 분은 혼자? 그러니까 처음 지금 입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계리사회에서도 IFRS 17 교육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업계에 있는 젊은 분들 이야기하고 뭐 이럴 때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해요. 좀 이쪽이 얼마나 이 프로페셔널한 직업인가, 전망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후 몇 년간의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가 그런 식으로 되게 고무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수학 좋아하고 통계학 좋아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많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서의 어떤 과목의 변천으로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 국제회계 기준이 뭔지는 아세요? 얼굴 좀 보고 얘기하시오. 보고. 아이 컨택으로. 저는 이제 대학원이나 실무하는 사람들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해서 하는데, 학원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문제 풀고 하는 거 기본 개념 가르쳐 드리지만 그런 좀 백그라운드를 잘 말씀을 드리고 이래야 힘이 나잖아.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원래 다 20대인지는 모르겠지만 20대의 특징은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젊고 건강하고 모든 지식을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부럽지. 이게 꼰대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우연하게 뭐 IFRS 17이나 이쪽을 여기서 좀 교육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또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보험수학하고 뭐 앞으로 이제 더 여력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나는 실무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계리 모형론이나 뭐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도 좀 하려고. 그래서 지금 성대 대학원생들은 되게 실무적으로 좀 많이 가르쳐요. 시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시험 공부는 다른 걸로 듣고 내 과목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의 걸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보험은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뭐 설명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나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는 뭐 이렇게 자꾸 끌어당겨. 왜냐하면은 세상이 원래 2021 제일 처음에 그게 2017년 발표됐을 때는 2021년부터 바뀐다고 돼 있었는데 작년 초에 다시 또 나라들이 힘들어하니까
2022년으로 해서 수정 초안이 나왔다가 다시 또 막 여러 나라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2023년으로 지금 연기가 거의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회사 차원에서는 어려운 거 뭐 늦게 하면 좋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2년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알리앙스라고 하는 그런 데는 한 1년 전에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1년에 1천억이 더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하고 예? 근데 이러면서 이제 내 소개를 하면 나는 그래서 생명보험 일하다가 캐나다에 있는 워터로 대학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는 이제 손해보험 하다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삼성화재 일하고 뭐 컨설팅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데는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2021년, 2022년도 힘들어. 응? 계리 쪽에서 뭐 그러고 또 생보 또 알리앙스는 거꾸로 야 우리는 그냥 2021년 하는 게 좋아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우리가 하는 거가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2023년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려고 하면 회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면 이렇게 비교 통계 나오잖아요. 요번에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시행해. 그러면 2023년 결과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딱 클로즈를 하고 시장에다가 이제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공시를 할 때 2022년 것까지 해야 돼. 숫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모든 그 숫자를 생산해내는 회계적인 거나 특히 이제 우리는 액츄얼 모델, 그 게리 모델이 중요한데 그 게리 모델은 2022년 이전에 이미 다 업앤러닝이 돼야 돼요. 근데 시스템 하나 만드는 게 딱 만들었다 끝났다 돌리자 결과 나온다 천만의 말씀. 엄청나게 이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국은 하여간에 뭐 하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일사불란하게 나가잖아. 너무 앞 옆도 보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거야 막. 뭐 연구하고 뭐 할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회의를 해보면 알아요. 뭐 삼성, 뭐 한화, 뭐 교보, 그 다음에 어디예요? 큰 회사들, 뭐 현대해상, 뭐 DB손보 이런 데 사람들은 나와. 계리사에서 회의하면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찔러보지. 어디 숫자 잘 나와. 거의 숫자 그리고 있어요. 힘들어. 그러니까는 계리 쪽이 그만큼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해주려고 막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 모형론이나 리스크 관리 나중에 배울 때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누가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게 주목적이야. 물론 레귤레이터나 뭐 안에 있는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관심 있겠지만 주로 시장에서 주식회사들 특히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캐피털 게인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얻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인데 어느 나라고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처럼 이렇게 쫙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왜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이니까 보험료를 그냥 받아가, 그죠? 다른 재화나 서비스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요번에 코로나 저거처럼 하는데 여러분 저거 치료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큰 비용 안 쓰고 평균적으로 이 치료받고 나오는 사람 비리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 봤는데 이 사람 뭐 음압시설이니 뭐 이런 것도 안 썼는데도 400만 원이 넘는데 자기가 내는 거 4만 얼마야.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이나 지금 이제 재난 선포하면 또 이제 국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사회의 어떤 그 기능을 하는 보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좀 써요. 미국 같으면은 그냥 가서 뭐 이렇게 검사 받고 뭐 하고 하는데 400이던데. 동남아 같은 데도 우리나라가 16만 원 들거든요. 간단하게 검사하는 게. 근데 그런 키트 사가지고 태국인이 어디에서 검사하면 10몇만 원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증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국가 돈으로 해주는 거지. 예? 근데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나 검사해줘. 그러면 돈 내야 되거든요. 얼마? 10몇만 원. 한 달 월급이 10만 원 조금 넘는데 그걸 검사를 받겠어? 그죠? 그 우리나라가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이사장이 한번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우리가 17억을 쌓아놨는데 그 돈 다 쏟아부을 거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프라이빗 인슈런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무슨 재난이나 뭐 이런 거 아닌 상태에서 사람들이 뭔가 예기치 않은 사고에 의해서 파이낸셜리 크게 문제가 될 때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다른 데서는 절대로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을 하고 나서 보험회사 들어왔는데 참 느끼는 게 와, 이거 자본주의의 하나의 그 자본주의 회사인데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다른 앵글로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하이 레벨로 내가 젊었을 때 봤을 때는 야, 이건 되게 비자본주의적인 소셜 시큐리티가 강한 그런 산업이구나. 거기에 매료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우리 배운 대세 법칙이지. 내가 뭐 한 10명 모아가지고 뭐 개하듯이 보험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10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통계적으로 그죠? 우리 뭐 기술적으로 뭐 센트럴 리밋 티어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상당 정도 서로 다이버시파이 그러니까 다양화되면서 그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리듀스 되는 그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또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거를 확실하게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이거를 일단 여기에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월핏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더 애드 시켜드리면 이제 캐나다 가서 일하면서 미국 애들하고도 일하고 영국하고도 일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만 액츄얼 사이언스를 해요. 어려운 거예요, 되게. 예? 그래서 액츄얼 사이언스 한다고 그러면 잘 모르고 일단 아는 사람들은 어휴 어려운 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 프레스티지가 뭐 로이어, 뭐 닥터 그러면서 그 항상 3위 안에 들면서도 컴펜세이션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꼭 보험 쪽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나 그런 친구들 많이 해요. 중간에 하다가 나 그냥 아이비 가서 이거 배운 걸로 파이낸스 쪽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 보험에 일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갈 건데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의 경영진들이 액츄얼 사이언스 개념을 모르면 자리를 못 지켜. 대화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니까 이쪽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런 측면, 산업이 갖는 특성, 그 다음에 현재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이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20대 아니면 30대 초까지 일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점점 개발시키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지금 공부들 하시잖아요. 그죠? 잡을 잡고 나서도 공부해야 돼. 꼭 한국 계리 시험만이 아니라 요즘은 진짜 뭐 여기 이제 업계에 나는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많이 지낸단 말이에요. 교육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다 SOA 시험 그러니까 한 90%는 미국 계리 시험 보고 한국 계리 대구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학 갔다 오든지 이러면 이제 뭐 호주 시험 보는 친구, 뭐 영국 시험 보는 친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번 발을 담그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돼.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그 필요한 널리지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게다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제가 그랬죠. 액츄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패러다임 뭔지 알죠, 그죠? 어떤 틀이야 틀. 우리가 계리 쪽을 이 보험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평가하고 위험 관리하고 하는 거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대. 그럼 지금 공부하는 거 다 헛수고예요? 아주 헛수고는 아니야. 아주 헛수고는 아니라고. 그렇지만 또 그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나도 책 하나를 감수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그 IAEA에서 나온 어떤 연구 논문이에요. 실무 논문이야. 그러면 그걸 이제 개리사회에서 판권을 사서 예? 번역해가지고 이제 업계로 막 이제 뿌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볼 필요 없어 아직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에서 막 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자체를 일단은 익혀야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액츄얼 매스메틱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액츄얼 사이언스라고 통칭하고 싶은데 수학도 있고 또 스태티스틱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 물론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파이낸스도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 시험에도 있죠. 우리 시험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다 그런 필요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계속 모티베이션 하시면서 힘들죠, 다. 나도 회사 한 6년 다니다가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처음에는 재밌어, 그죠? 딱 일하다가 공부하니까 근데 시험 때 되면 힘들지. 숙제 내가 아주 죽이더라고. 막 숙제 내고 뭐 하고 처음에 이제 안 받아줘서 학부를 한 학기 하고 들어갔거든 대학원을. 근데 진짜 엄청나게 가르치더라고. 제일 어려운 과야 이게 워터루에서 액츄얼 사이언스. 어렵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일반 애들이 액츄얼 사이언스 나 PhD라 그랬더니 너 천재인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거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오고 있는데 그 변화들이 오히려 이 계리 쪽에 직업의 어떤 프레스티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아주 많이 내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제 보험, 계약, 아니 왜 문제풀이 하는데 왜 이런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 싫으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도 내가 인슈런스 이게 컨트랙트 라이빌리티라고 이제 바뀌는데 이거는 살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법 보험료 적립금 있죠? 예? 순보 적립금이 됐던 영업보험료 적립금이 됐던 IFRS 17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거의 통일시킬 거기에서도 식으로 쓰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T 시점에서 구한다고 치면 이거 하나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동일한 거를 나눠 가지고 하나로도 볼 수 있고 전체로도 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그다음에 보험료는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요. 종신보험 다른 거 이제 골치 아프니까 보험료 납입기간 뭐 다 내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내가 보험회사가 뭔가 캐시를 아웃하는 거죠, 그죠? 근데 꼭 사망보험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제 다른 게 막 들어가서 뭐 사업비고 뭐 다 지출하는 거에 대한 뭐예요? present value야. 응? 그것도 조금 들어가면 risk adjusted라고 위험을 감안해서 조정한 뭐 이런 게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 지금 보험 수학 배울 때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때도 그렇게 이게 캐시 아웃플로우 현금 유출이야. 요거 꼭 보험료 안에 뭐 사업비 있고 뭐 있지만 하여튼 이거 현금 유입이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미래 이렇게 내니까 현가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FRS 17도 현금 나가는 거에 대한 위험을 감안한 현재 가치 그거의 추정치에서 들어오는 인플로우에 대한 또 어떻게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안한 현가 추정치 빼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있어. 그런 거는 이제 안에 있는 컴포넌트가 이제 무지하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막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이제 IFRS 17이나 뭐 그 이제 금감원에서 감독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킥스라 그래서 한국의 뭐 자본관리 이런 건데 그걸 또 솔벤시라고 얘기도 해요. 그 회사와 지급 여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뭐로 바뀌었냐면 여기 있는 게 다 그러니까 결정 우리 보면은 왜 그냥 포뮬러에다가 넣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학하듯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풀었잖아, 그죠? IFRS 17 가면 다 확률론조. 통계학 한 사람.
통계학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뭐 불편, 언바이어스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변동성 감안한 것도 퀀티파이 양으로 측정해서 넣고 뭐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처음에 저게 이제 근데 저게 역사가 20년이 돼가지고 내가 하여튼 좀 영어 좀 하니까 영어로 보면 진짜 어려운 영어고 고급 영어야. 근데 20년 걸려서 저게 다듬은 거야. 유럽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우리나라도 한양대 교수가 처음에 회계 쪽에 그분이 대표로 갔다가 지금은 잘렸는데 뭐 또 서울대 교수 누가 되고 이래가지고 막 다 이제 하고 밑에 또 스태프들도 쟁쟁한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해가지고 20년 걸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틀은 그대로 있어. 나머지가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액츄얼리를 이제 배우고 하는 게 없으면 못해. 예? 없으면 못하는데 그 일 자체의 양과 질이 내가 봤을 때는 확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생각을 바꿔야 돼. 예전에 방정식에다가 넣는 대수적인 계산이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통계적인 어떤 인피런스 그러죠. 통계적인 추론 과정과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발달하는 스토캐스틱 확률론적인 프로세스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는 딱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수학 우리 이제 배우면은 이자론 처음에 하는 이유가 항상 현가를 따지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 보험료 계산하고 적립금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바탕이 되는 거는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고 그것을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로 표시하는, 공시하는 그걸로 나아가는 거를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원칙을 제시했어. 근데 우리는 또 이 공식이나 구체적인 걸 좋아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또 원칙만 제시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지금 계리사회에서 작년 한 1년 정도 내가 회의하면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도 1년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너무 갈 길이 먼 거지. 왜냐하면 저를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책하고는 다른 차원 책이잖아. 이거는 이렇게 공식으로 돼 있고 정리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맨 무슨 법전처럼 막 돼 있으니까 잘들 안 읽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그 거의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교육하는 걸 하고. 근데 나도 지금도 어떻게 또 질문 받고 논의하고 하다가 아 요거는 또 요렇게 더 되겠구나 하는 거. 그런 거가 하나의 그 리서치 과정인 거고, 그죠? 그런 게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뭐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게 아니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게 자체가 바뀌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액츄얼이라는 직업이 이 산업 내에서 안에서 회사 내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이 점점 더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해진다. 왜 그렇게 확실하시느냐? 선진국이 그렇거든. 근데 선진국 애들도 지금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서퍼하면서도 기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뭐 나름대로 뭐 따르잖아.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따라? 이거 따르는 거지. 지위와 돈이 따르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잠시 힘드시더라도 예? 지금 뭐 공부한 지 한 2년 되는 거죠. 2년. 예? 한 1년도 안 됐죠. 1년 넘으신 분 공부하신 지. 예? 노련해 보이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 아니죠? 그렇게 보이시네. 아, 클레임 중요하지. 클레임 쪽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험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휴. 예? 아유, 뭐 승진 가점 이상이지 뭐. 이미 이제 보험에 대한 그 보상이 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쪽에 클레임 어저스터 그래서 손해사정. 근데 이쪽 계리를 아시면 캐나다 갔더니 클레임 쪽의 헤드들이 다 계리 쪽을 모르면 말이 안 돼. 그리고 계리 쪽하고 활발하게 얘기하고. 두 분은 학생? 몇 년 됐어요 공부한 지? 1년. 1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지금 한국 보험업계가 좀 힘들거든요. 예? 뭐를 할 수 있어요? 주가가 막 떨어져. 아니 얼마 전에 누구 이제 업계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생명이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조가 넘거든. 근데 지금 쇼크가 있어. 한 주사가 10,000원이 안 돼. 하나선보도 내 친구가 이제 거기 본부장으로 딱 가가지고 뭐 신나게 한다 그러면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3만 얼마였다가 4만 얼마 됐는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하나생명보다 조금 작어. 하나에 10,000원도 안 돼. 완전히 작살났어. 근데 그런 게 뭐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파이낸셜 퍼포먼스가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이낸셜한 스테이터스를 보는 게 대처대조표고, 밸런스시트고, 그 다음에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 보는 거고, 그죠? 그걸 보고 퍼포먼스를 판단해서 여기에서 적어도 디비던드가 얼마 나오겠다,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서 내가 캐피탈 게인을 얻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 바뀌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어떤 회사들은 다 힘들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하면서 처음에 이자론 할 거지만은 이자율 차이 역마진이라고,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0%대죠. 예? 미국은 지금 0 금리고, 그죠? 그러면은 예전에 하나 같은 데는 한 10% 넘는 상품도 있대. 옛날에 팔아놓은 거. 이제 개인 연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6%, 7% 예정이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감당이. 특히 10% 넘어가고 근처가 되는 것들을 많이 예전에 팔았었나 봐요. 그죠? 그런데 IFRS 17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분들 같은 이런 눈이 총망총망한 아주 밝은 액츄리들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숫자 만들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솔직히 큰 회사에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계리 쪽에 핵심 인력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작년 중반서부터 우리 이제 이렇게 업계에 그래도 좀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염려하는 분들 얘기가 과연 생보사의 한 3분의 2, 손보사의 한 반 정도가 홀라당 망해가지고 저걸 딴 회사가 흡수하든지 외국 자본이 와서 흡수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랬지.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글로벌한 이코노미가 지금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나 악사 한국 다시 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악사는 지금 사람들이 차를 안 모니까 손해율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왜냐하면 잘 움직이지 않잖아. 그렇지만 생보 쪽은 이런 식으로 타격받으면 그게 경제적인 사이클하고 맞는 게 경기가 침체되면 자꾸 사람들이 해약을 해서 돈을 쓰려고 그래요. 그죠? 그 클레임 쪽은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 내가 이득 얻을 게 없나 이렇게. 응? 경기가 안 좋으면. 그게 다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서에서도 IFRS 17 기준서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이코노믹 사이클을 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다 가정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어. How 얘기 안 해줘. 그죠?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액츄리들이 경제적으로 아는 사람들, 회계사 다 논의해가지고 만들지. 그러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뭐가 만들어내겠어요? 밑에서 여기 표 나타나는 게 밑에는 다 액츄리얼 모델, 계리 모델들이 다 숫자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AI예요? 아니요. 액츄리얼 전문가들이 그 숫자들을 만들어내야 돼. 보상 쪽도 이제 전문가예요. 클레임 쪽도. 왜냐하면 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결정론적으로 할 때보다도 더 확률론적으로 하더라도 보상 쪽에서의 어떤 액티비티 흐름, 이 부분이 회사마다의 자기 가정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 갔을 때 우리 보스가 계속 클레임 쪽의 보스하고 이메일한 거를 계속 나한테 CC를 달더라고. 왜 이러나,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자꾸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자기가 분석하면서, 그죠? 어떤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나타내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외국에서는 클레임 쪽에서 뭘 가지고 장난치면 우리는 데이터로 다 읽는다. 클로즈 레이트 보고 다 개별 추산액 쌓는, 아니
하여튼 그거마다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클레임마다 이렇게 아 이거 얼마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막 통계적으로 장난치면 우리는 통계적인 분석하면서 다 알아요.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뭐가 바뀌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학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리사잖아. 계리. 내가 89년도 이제 생명보험회사 처음 들어왔는데 계리사잖아. 쟤네들은 계산하는 애들이래. 그 실제 계산하더라고. 아까 내가 쓴 저거 보험료 적립금 있죠? 저거 숫자 놓고 시스템에서 나온 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자대고 숫자 비교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약간은 쇼크 먹었어. 왜냐면 뭐 3897, 5점 컴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소수 6자짜리까지 맞추더라고. 매니저하고 밑에 일한 친구하고. 진짜 여기는 계산하는 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외국 회사였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액츄얼리 일 도와주고 뭐 그때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뭐 알아듣고 뭐 하면서 얘기하니까 패러다임이 다른 거야. 패러다임이. 근데 이제 IFRS 17은 또 거기에서 또 더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긍정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요?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일반 어떤 금융 쪽에서의 굉장히 고도로 전문적인 경영 전문 인력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계리사 그러지 말고 그 영어로 내가 지어낸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는데 액츄리얼 사이언티스트 그렇게 불러야 할 정도로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이것들을 아예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펀더멘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고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얼마나 힘들어, 그죠? 좀 힘들이면 저 캐나다에서 일할 때는 9 to 5인데 5시 끝나면 그냥 토론토 다운타운에 대학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10시쯤 가고 이랬어요. 시험 계속 봐야 되거든. 물론 회사에서 시험비, 뭐 스터디데이도 주고 다 이렇게 서포트 하지만 계속 공부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제 계리 쪽을 하시겠다 생각하셨는지 다른 학생들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죠? 제가 시작한 게 캐나다에서 일 시작한 게 34살에 시작했는데 별로 물론 이제 그 나라 문화는 나이가 많다고 뭐 거기에 뭐 이렇게 하고 공채란 개념이 없어. 전문가는 그냥 나이가 많든 적든 이렇게 뽑아요. 그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늦은 것 같지 않아요. 30대에 시작을 해도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집중해서 하느냐. 결혼도 하셨어요? 결혼하면은 또 안 좋다라고 하지만 또 자식이 생기고 그죠? 서포트하면 이런 게 또 프레셔도 될 수 있지만 하나의 모티베이션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이 지금 아마 연기되는데 뭐 아직 아마 그 날짜를 잡기가 불확실할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운되면 그죠? 괜찮겠다 싶었는데 여기저기서 터지잖아 지금. 예? 이태리 막 터지다가 지금 미국이 또 난리 났잖아,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라스베가스를 셧다운하고 LA 쪽에 한 인구 4천만 명을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고 길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돌 맞아. 오리엔트라고 오리엔탈 피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경제가 완전 셧다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워터루라는 데는 이제 도시인데 온타리오인데 우리 아들들은 이제 거기 있어요. 물어보니까 확진자도 안 많대. 근데 셧다운 시켰어. 근데 거기는 수상 부부가 확진됐잖아. 와이프가 영국 갔다 와서, 예? 그래서 어우야 이거 그랬더니 아예 선제적으로 그래가지고 거의 뭐 그런 상황이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저 뭐 편안하게 그러면은 아이씨 뭐가 편안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미래 이걸 보고 그래서 시험이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1차는 이 숫자는 뽑아. 응? 그리고 마지막도 물론 이제 본인들이 과목 이렇게 봐야 되지만 그래도 매년 작년에 얼마였죠? 162명인가? 그죠? 그 정도 났어요. 그럼 적어도
150명 이상은 계속 뽑아줘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세대 꼰대들은 그 책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해도 오래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젊은 분들은 그냥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는 뭔가를 걸고 조금이라도 이제 많은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커리어로서.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뭐 직장 다니시겠지만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막 그 회사들 이제 뭐 보험회사가 됐건 뭐 대리법인이 됐건 뭐 컨설팅 회사가 됐건 이렇게 뽑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이 되고 하면 그죠? 많이 소개도 해주고 할 테니까 잘 관계를 유지하시고 제가 명함이 지금 없어가지고 원래 명함들 좀 드리는데 예? 우리 카톡 뭐 이거 여기서야 뭐 개인정보 드려도 되겠지 해가지고 연락하시고 그러니까 가끔 뭐 이렇게 주시고 이제 저 뭐야 그 힘든데 저녁 사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상담이지 다른 상담 그래서 하여튼 잘 좋은 인연을 이제 문제풀이지만 잘 보시죠. 또 문제풀이는 또 문제풀이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1차 시험인데 시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은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뭐 원래 SOA 시험에도 이제 객관식이 있어요. 근데 나는 라이나 뭐 회사 가르쳐도 되지 뭐 라이나 생명보험에 처음 입사해서 이제 그 SOE 시험 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계리 시험도 보고 했는데 이자론을 따로 봐. 예? 이자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보험 수학하는 거 이것도 따로 보고 하는 옛날이니까. 근데 객관식인데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떨어졌어 처음에. 왜 떨어졌을까요? 좀 공부 좀 하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떨어졌어. 왜? 시간이. 그냥 붕붕 날라야 돼. 학력고사 보면서도 시간이 안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부족했구나. 근데 어떤 차원의 공부냐? 마지막 시험 전에는 뭐 해야 돼요? 문제풀이.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공식들을 절대로 외우면 안 되잖아요. 공부 못하는 것들이 공식을 외우려고 막 덧칠해서 어떻게 해요? 프린서펄리 이해하고 시험에서도 즉각 나오게 자꾸 문제를 풀면서 공식에 대한 거를 원리적으로 머리에 각박하게 습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시간상.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뭐 최신보험 수학에도 문제가 많고 이제 나하고도 이제 보면서 요령들을 좀 말씀을 나름대로 내가 아는 차원, 내가 뭐 시험 머신은 아니에요. 시험 머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죠? 객관식이니까 절대로 연필을 다 돌리면 안 돼요. 먼저 생각을 하고, 그죠? 연필 굴리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푼다. 그게 객관식이야. 객관식이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문제 예제에 나온 거 가지고 풀어드리겠지만은 아주 나쁜 문제들이 있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것들은 바로 보자마자 시간 많이 들겠다 그러면 패스. 그죠? 시간 적게 하는 것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자론이나 이제 우리 계리 쪽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웬 놈에 이렇게 부호가 많어. 그죠? 나도 이거 책 쓰면서 그냥 예를 들어 다른 거, 내 지금 한국보험신문에도 뭐 연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0편까지 하는데 그거 쓰는 건 안 힘들잖아. 신문에다가 무슨 공식을 쓸 거예요, 내가? 아까 저런 거? 못 써. 말로 풀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식 때문에 힘들어. 아유, 어깨, 팔 막. 그래서 야, 다시 한번 액츄얼 센스는 그 노테이션이라 그래요. 이 부호 이거구나. 그리고 공식 많고, 그죠? 수학 통계적인 것도 많고. 아니,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요령들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1시간 정도는, 그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모의고사 따로 만들어서 그걸로 한번 이렇게 쳐요.
그리고서는 작년에는 그냥 내가 문제풀이 하는 걸 동영상 녹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시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봤었나요? 좀 어렵게, 예? 예. 예. 그죠? 좀 조금 어렵게 돼서 요번엔 좀 쉽게 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응축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정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일단 최신보험 수학 한 번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이제 내가 웬만한 거는 기초 이론하고 일반 이론하고 다 넣어놓으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은 했어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이 자료는 뭐 우리 계리 쪽만이 아니고 이게 원래 이자론이라고 하는 게 한 과목이에요. 내가 이거 학원 강의고 뭐 이거 시험 이거고 막 그런데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글로벌하게 쓰는 용어가 이제 내가 현가를 따진다 그러면은 그죠? 화폐의 시간 가치야. 그죠? 경제학과 혹시 없어요? 경제학과 없죠? 네? 나도 되게 희귀하다. 한국 계리 쪽에 경제학 한 사람 없어. 나는 학부하고 석사 다 했거든. 근데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인데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내가 지금 재화나 서비스를 현재 바로 쓰는 거하고, 그죠? 나중에 쓰잖아요. 그죠? 이 타임 갭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효용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비를 뒤로 디퍼드 시켜요.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머니의 실제적인 구매력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기준서에 다 나오는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자론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표현이 많이 될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 거기와 관련된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자론 배울 때는 되게 기계적으로 하고 이제 시험에 위주로 하니까 그럼 뭐 하나의 기회비용인데 그거를 우리는 일단은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그냥 금액으로 표시되는 건데 항상 우리가 금융 쪽이나 보험 쪽에서 일할 때 내가 뭔가를 분석을 하고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유닛 단위로 많이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유닛 단위로 파악하면 뭐가 좋아요? 그걸로 시스테매틱하게 다른 거에 대한 적용,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론을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내가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사용하게 해. 은행에 맡긴다든지 하면 거기에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보수로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어떤 원리 합계 함수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요거 A라고 표현되는 건 이제 어마운트니까 그죠?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지만 유닛 단위로 해서 스몰 단위 이론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따진다 이거죠. 그래서 A형 원금 프린서펄 쭉쭉 갈게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건 내가 조금 자세히 얘기하고 이런 공식적인 거는 좀 빨리빨리 나가고 거꾸로. 그래서 만약에 아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적인 거 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할게. 근데 대학원 강의나 다른 강의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학원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어마운트 펑션인데 얘는 어큐뮬레이션 펑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뭐 이거 자체가 내가 초기에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를 0시점에서의 어마운트 그죠? T년 경과 후에니까 초기에 있는 금액으로 모든 것들을 나눠주면 나는 항상 화폐 우리나라 돈 단위로 1원 그죠? US 달러 같으면 1달러, 1유로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라는 말 많이 써요. 유닛. 그래서 보험에서 저런 어떤 단위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많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의 인덱스를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게 배우 편하다 이거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래 예측할 때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유닛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마운트 펑션 T 시점의 거를 제일 처음에 A0으로 저게 1000이 될 수 있고 뭐 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유닛 단위는 이런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저게 항상 보면은 시험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나서 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 문제는 이거를 주어지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걸 바로 풀 수도 있지만 요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단위 복리가 아니고 요게 일반적인 형태로 시험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나중에 가는 어떤 이력 가지고 얘기되지만 기본적인 데피니션은 이렇게 자다가 머릿속에서 한번 쫙 그릴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한번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운트 T 시점의 어마운트는 원금, 0 시점의 금액에다가 1원을 가지고 만든 유닛 accumulation function T 시점에 그거를 곱하면 된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종가 함수를 봤을 때 거의 없고 뭐 나 몰랐는데 우리 여러분들 개 안 들죠? 개. 개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개? 우리 어머니 개 하시는데 그 6.25 때 뭐 일제시대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이거 이자 어떻게 계산해 그랬더니 단위로 계산하시더라고. 나중에 내가 파악해 보니까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하여튼 그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자가 그러니까 문제의 단위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죠? 가끔 이렇게 복리하고 같이 넣고서는 이렇게 비교하라 이런 게 이제 가끔 나오죠. 그래서 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자율이 이제 감소해요. 뒤에 보면은. 근데 복리라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한 어떤 경우에 가우스 함수죠. 그죠? 가우스 함수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형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있죠. 뭐 더 파보면은 뭐 이상한 형태의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단위, 복리 요거는 뭐 특별한 거보다는 이때는 이자 발생 안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딱 주는 형태. 이것도 실제로 존재해요. 저런 것들이. 응?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면은 이자 없어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실제로. 예? 그러니까는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에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복리가 거의 95, 6%? 그죠? 단위는 단독으로는 안 나와. 저거랑 이제 비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자가 붙는 거니까 연속 함수고 증가 함수인데 맞아요, 저거? 틀려 고쳐야 돼,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로 금리 그러죠? 마이너스 금리 들어봤어요? 나 몰랐는데 네덜란드인지 어디 누가 인터뷰하는데 은행에서 대부 받아갔잖아요. 돈 써줘서 고맙다고 돈 더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은행에 맡겼잖아요. 당신 돈 내가 맡아 하니까 수고비 내라고. 그게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간 쇼크 먹었어요 그때 TV에서 봤을 때 그죠? 그렇지만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는 이자는 아까 말한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 함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 마이너스 금리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얘는 연속 함수가 아니지만 그죠? 연속 함수로 간다. 그러니까 주로 최소 단위가 1단위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 아다시피 이제 이렇게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n번째 해는 n년에서 n-1 그 어마운트 펑션을 빼면은 이자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우리 용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SOA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이제 용어 헷갈리지 않게 웬만하면 영어를 좀 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뭐 거기 안에도 뭐 오창수 교수님도 많이 넣어놨고 그래서 실이율은 뭐 real rate가 아니고 effective라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명목 그러면 그거는 nominal이라고 나오고 그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도 그런 식으로 영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로 n이 붙으면 n번째 해의 연간 실이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50분 정도 하고 그죠? 한 10분 쉬고 할게요. 네, 그러면 쉬고서는 일로 들어갑시다. 잠깐 끊으시고